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민지입니다. 어쩌면 아동폭력을 당한 피해 아동들은 다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몰랐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아동폭력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모든 종사자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신고 의무자이신 여러분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2020년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총 38,929건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28.2%, 1,973건으로 나타났고 신고 의무자 중 초중고교 직원이 9.8%로 신고율이 높았습니다. 비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 접수 건수는 27,956건으로 71.8%로 나타났고 이 중 부모에 의한 신고가 16.1%, 아동 본인 신고가 14.2%, 또 이웃이나 친구에 의한 신고가 5.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신고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9월 발생한 초등학생 형제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의 경위에 대해 말이 많았지만 꼭 짚어야 할 것이 바로 방임입니다. 방임은 모든 취약계층 아동들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주위 아동들을 위한 어른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신고 의무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개인에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 징후를 보았지만 별거 아니겠지 하는 마음과 좀 불편해질 수 있는 상황을 예견하면서 신고하지 않고 의심되는 모습을 지나친다면 어쩌면 어른으로서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의심 징후를 발견하셨을 때는 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동을 위해 힘써주시는 드림스타트 김지원 선생님과 함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의심 징후 발견 시에 즉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체적 징후와 행동적 징후로 나누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신체적 징후는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이나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또 담뱃불 자국이나 뜨거운 물에 인해 생긴 화상 자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음부에 있는 화상 자국들, 입, 입술, 잇몸, 눈, 외음부 상처 등에서 학대 의심 징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달 지연 및 성장 장애, 신체 발달 저하, 혹은 간혈종이나 간혈상, 십이지장 천공이나 궤양 등과 같은 복부 손상들, 또 폐의 좌상이나 기흉, 흉막 삼출과 같은 흉부 손상, 또한 생식기나 항문에 상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동적 징후는요, 어른과의 접촉을 회피한다거나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내는 것, 또한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부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거나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들, 그리고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는 행동들이 있고요. 언어 장애도 있습니다.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들을 봐야 하고요. 해박하고 조숙한 성 지식들,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들,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 환경에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집안 정리가 지속적으로 되지 않고 아동에게 유해한 환경 여부, 음식물 쓰레기나 가정의 물건들이 계속 쌓이는 것들, 또한 저녁 시간에 아동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것들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아동학대 개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드림스타트의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학대가 발견되었을 때는 우선 신고를 하고 이후 조사나 판정은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시설 입소 후에는 가정으로 돌아오고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사례를 종결할 때 이후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드림스타트에서 다시 사례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사례 관리를 같이 하면서 중복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상황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시도 혹은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조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에 의거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 신고 장소로 가서 피해 아동과 행위자, 기타 대상으로 신고된 내용을 조사합니다. 사례 판단은 조사하면서 피해 아동, 학대 행위자, 기타 취득한 진술, 증거 자료를 토대로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에 대해 조사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치는 피해 아동에게 학대 피해가 심각하고 추가적인 학대가 우려될 때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 의해 응급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정 방문 시 아동학대 의심 징후가 발견되어 신고를 하면 협조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협조사항은요, 신고 양식을 작성합니다. 거기에는 아동의 인적 사항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아동 면담 가능한 장소나 주소, 이름, 성별, 혹은 나이, 특징 이런 것들을 적을 수 있습니다. 학대가 의심되는 이유나 상황을 설명해야 하고요. 또한 응급 상황의 여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신속 출동 판단을 위해서 구체적인 응급 상황을 설명해야 되고요. 의심되는 가해자 또는 모를 경우에는 또 미상으로 신고해도 됩니다. 신변 보호 등을 요청할 수 있고요.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사례를 이관하게 될 때 드림스타트에서는 기관의 서비스 연계 이력 등을 정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쓰레기 방치 등 가정에 정리정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주변에 신고가 있던 집이 있었는데요. 저희 드림스타트에서 사례 관리를 진행하고 난 이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가정에는 영유아를 포함해서 4명의 아동이 있었는데요. 이후 방임으로 신고가 되었고요. 시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에는 정리정돈 서비스나 도배 장판 교체 등이 이루어져서 이후에 아동들이 가정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자들이 아동학대 신고 부분에 있어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드림스타트의 아동 통합사례관리사들은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서 가정 방문 시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야 합니다. 저희가 조금만 더 세심히 살핀다면 아동에게 생길지 모를 불행한 사건을 방지하고 위기 아동을 조기에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학대 미신고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신변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힘써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활동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아동에게 생길지 모를 불행한 사고를 사전에 발견하여 위기 아동을 조기에 구하는 일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 아동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임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신고 의무자이신 여러분의 관심과 실천이 아이들에게는 행복한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